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례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현재 어떤 무인기들이 사용되고 있고 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잘 검토를 해서 저희 연구를 하는데 좀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스트 미래국방 국가기술전략센터 백세일 실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국방 관련된 업무들은 우리 국방부 산하, 각군 또 방사청 등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 민간 분야에서도 국방 관련된 업무들을 하는 곳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과기부 이제 혁신본부에서 국가전략기술센터라는 것을 여러 개 설립을 하면서 그중에 이제 국방 분야도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국방 분야 쪽에 이제 R&D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협조를 하고 특히 R&D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 투자를 효율화하는 그 목표로 해서 저희 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사례를 보면은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무기 체계가 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론이 지금 굉장히 이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뭐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수준까지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드론 관련된 기술들. 근데 이 드론이 아시겠지만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거지만 앞으로는 무인 형태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조정을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바로 AI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AI를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복잡한 것들을 전투에서, 전장에서 AI 기술을 통해서 무기 체계를 조종한다거나 심지어 상황 판단까지 AI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무기 체계 AI를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네트워킹 기술이 중요한데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기반이 현재는 이제 인공위성 기반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칭 자체가 이미 가교 기술이라는 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가교가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 것이냐면 바로 민간과 국방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보통 이제 국방 관련된 R&D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 방사청, 그리고 관련 이제 특히 국기원 같은 곳에서 직접 업무들을 하게 되는데 이 연구개발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민에서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상이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민에 있는 우수한 기술들을 가지고 잘 성숙시켜서 국방에다 접목시켜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 가교 사업을 담당하면서 올해 최근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한 50여 건의 후보 과제 중에서 4건이 선정돼 가지고 이제 실제 연구가 진행되게 됐는데 이렇게 나왔지만 요게 또 2년 반 동안 잘 연구돼 가지고 좋은 연구 성과로 피드백이 돼야지만 최종적인 건데 어쨌든 첫 고비를 이렇게 넘어서 하나의 첫 번째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나왔다는 게 좀 보람을 느끼고요. 아마 이게 끝나서 실제로 무기체계 적용되면은 2년 반 뒤엔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해서 국방 관련된 R&D는 국방 쪽에서 거의 전담하는 형태였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민의 우수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과 접목시키는 그런 형태, 뭐 다양하게 이제 민군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민간에서 왜 국방에 관여를 해야 되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방 R&D 투자하는 비율을 보면은 우리 GDP 비교해가지고 한 뭐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뭐 탑10 안에 든다고 보면 되지만 사실 국가 R&D, 국방 R&D 말고 국가 R&D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은 탑5 안에 들어갑니다. 즉 국방 R&D보다 국가 R&D에
훨씬 더 많은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투자된 좋은 기술들이 있으면은 그게 국방 쪽에도 반드시 좋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들, 개발된 능력들을 국방에다 투입을 함으로 해가지고 국방 R&D 능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보면 이 무인기가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하고 영향을 끼치고 결과를 바꾸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문회의 보고서에도 그 무인기 부분을 상당히 좀 강화시켜서 보고서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쟁 사례를 보면은 무인기 자체가 원체 뭐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쟁의 판도를 바꾼다고 할 만큼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보고서에 잘 녹아 들어가야지 우리 R&D 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좀 잘 투자가 될 수 있을지 그런 이제 방안이 잘 정해질 것 같고요. 우리 그 연구기관의 기술을 가지고 국방에 기여하겠다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명 임무예요. 그렇다면 이제 군과 민간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주체들이 잘 섞여야 되는데 그런 군과 군은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실장님 같은 백과사님 같은 이런 군 경력이 30년 이상 되면서 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네트워크 있는 분들이 조언을 해주고 방향을 잡아준다면 이게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양상이 과거하고는 많이 다르다. 뭐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전쟁 양상을 보면은 무인 체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과거하고 다르게 전쟁을 할 때 안 좋은 말로 총알바지 뭐 이렇게 직접 전장에서 이제 피를 흘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전쟁은 그런 식으로 하기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력 자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수준이고 인명, 그러니까 전투원을 잘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투원들은 좀 안전한 곳에서 임무를 하고 소모성 무인기들, 값싼 무인기들로 가가지고 일단 먼저 그런 중요 시설들을 타격을 하기도 하고 적 무기로 소진시키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중요 부품들이 필요할 텐데 어쨌든 최대한 값싸게 만들 수 있는 특히 핵심 부분은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은 마이크로 가스터빈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미래 전장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아바타 로봇, 즉 원격 조종 제어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이 모션을 하게 되면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형태의 로봇이 되겠는데요.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고 사람은 원격에서 모션으로 조종을 하고 예를 들면 평상시에 또 지뢰 제거 같은 것들 그런 데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은 뒤쪽에 안 보이는 곳에 있고 그런 원격 로봇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무선 제어를 자동 제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기술.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로봇을 항공기에 태워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무인 조종되는 항공기도 많지만은 아주 이제 지금 도태를 하고 있는 뭐 팬텀 F5 제공호 같은 경우들은 이게 이제 무인화시키기가 힘든 게 그걸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안에 개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로봇을 만약에 태워가지고 직접 그런 조종을 하게 되고 또 보통 이제 전투기 일단 보통 공중에서 전투기들이 임무를 하게 될 때 단독 임무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패키지를 짠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전방에서 나가서 일단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들을 무인기들이 수행을 하기도 하지만 무인기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직접 이미 도태가 결정된 항공기 F5라든가 F4 항공기들을 활용을 해서 그 원격 제어 로봇을 탑승을 시킨 다음에 그 임무에 투입을 한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 중요한 조종사 재원들을 굉장히 이제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를 보는 눈이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당시 목표는 사관생도가 되는 게 목표였지 사실 군인까지는 못 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관학교를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군을 이끌어 가야 될 그 장교로서 어떤 뭐 교육을 받고 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막연했던 부분들을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종사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경우도 일단 처음에는 이제 비행 교육을 간단한 이제 비행이 초등, 중등, 뭐 고등 교육이 있는데 초등을 교육을 받았었는데 뭐 사실 멀미가 저는 너무 많이 나고 해가지고 몸이 적응이 안 되어서 조종사 길은 이제 하지 않고 지상 근무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군수병과에서 정비 특기를 이제 희망을 했고 거기 이제 그 특기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근무한 곳이 이제 대구에 있는 11 전투 비행단이라고 해서 과거 이제 팬텀을 운영했던 그런 비행단에서 처음 정비장교로서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자체가 좋았고 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갔으니까 당연히 정해진 루트에 따라서 조종사가 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제가 조종사가 안 됐다고 해서 아쉬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제가 좋아하는 비행기 옆에서 항상 이제 같이 만지면서 근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보람을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거기에 항공기술연구소라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어떤 제가 정비 현장에서 보지 못했던 굉장히 또 다른 정비 장교들의 역할이 있어서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저는 이제 뭐 그쪽에 이제 인원을 그쪽에 뽑는다고 하길래 제가 가고 싶다고 좀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현장이 아니라 진짜 정비 관련된 이슈, 문제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연구소인데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2차 대전 때는 병력이 사실 전쟁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전쟁을 보면 무기가 전쟁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게 뭐냐 하면은 우수한 무기와 그리고 소모성 무기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면은 거기 이제 드론 같은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드론기가 아니라 작은 드론들이 가서 전차도 이제 공격을 하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병력이 소진되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쓸 수 있는 무기가 소진이 되면은 전쟁에서 패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소모성 무기들을 투입을 하게 되고요. 사람보다는. 그러면 그 무기를 계속 투입을 하려 그러면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갈 겁니다. 결국 돈이 계속 투입이 되다가 그게 감당을 못하면은 결국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근무하던 이제 군수사령부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저희 군수사령부에 가면은 제가 그 적혀 있는 큰 문구가 있었는데 늘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적혀 있는 문구가 뭐였냐 하면은 작전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군수는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도 그게 유효했지만 미래에는 그게 더 명확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즉 군수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즉 무기를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감히 장담을 합니다. 실제로 군에서는 이걸 보더니 더 관심이 사는 것이
군수 물자를 보급하는 용도를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격오지나 섬 이런데 부상병 당연히 실을 수 있지만 뭐 탄약, 식량 이런 것들을 이제 차량이나 헬기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예를 들어 이제 그 보급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상당히 또 관심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사람 2명 정도 이렇게 운반할 수 있는 페이로드라 그러면은 대략 짐작했을 때 한 150kg 정도까지는 운반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뭐 지금 개발된 형태 보면 여기 이제 가변 형태로 이렇게 접힐 수도 있는 거라서 맞아요. 예. 이동이 굉장히 용이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물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물량이 단순하게 약한 전력의 무기만 많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결국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우수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우수한 무기들은 바로 연구 개발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투입해야 될 것은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R&D에다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전략센터에서 국방 R&D 효율화를 일단 과기부 쪽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이 여러 군데 쓰이기 좀, 특히 국방 쪽에 대해서는 정말 낭비 없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가교 사업 같은 그런 이제 중요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서 국방 분야에서 우리 센터가 일조를 하고, 또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일조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에 전쟁에서 저희가 승패를 좌우하는 부분들은 결국 우수한 무기 체계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수한 무기 체계가 필요하냐 하면은 과거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 함선 12척으로 적선을 다 상대할 수 있었던 것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배들의 전투력이 훨씬 더 우수한 무기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으로 저희가 국방 R&D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주변국으로부터 흔들림이 없는 주적인 북한으로부터 충분히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 가장 기반이 되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R&D 쪽에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아마 저처럼 국방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힘을 내고 또 더 의무감을 가지고 국방 분야에 대해서 맡은 바 임무를 다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K국방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